저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해 더 노력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야 해. 능력과 지식과 재능을 익혀야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부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나, 별 볼 일 없는 나, 서투르고 재미없는 나, 그런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런 자기 자신을 그래도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무조건적 자신감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그래도 나는 고유하고 대단해 라고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지은이는 고코로야 진노스케, 발행은 샘터입니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성격 리폼 카운슬러로 전직한 저자 고코로야 진노스케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노력하며 살지 말라는 위로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두기 위해 거절할 줄 알기, 남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기,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등 너무 노력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셀프 이미지 속 당신은 어차피 가공의 인물. 그렇다면 당신이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야 제가 대단하다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대단하지 않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고 순간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미 대단해 라는 근거 따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단하지 않아 라는 근거도 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서툰 면도 단점도 많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대단하지 않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꽤 잘하는 일들이 분명 더 많겠지요. 그런데도 굳이 대단하지 않다라고만 믿고 있다니요. 같은 무게의 시선인데 왜 스스로를 부정적인 저울 쪽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이미 대단한 나 자신을 섣불리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로는 너무 부족해. 내일 더 행복하려면 오늘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노력하지 않는 나는 가치가 없어. 도대체 누가 정해놓은 법칙인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과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종합해서 막연히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셀프 이미지입니다. 셀프 이미지 속에서 당신은 이미지라는 말 그대로 상상의 인물, 즉 가공의 인물입니다. 과거에 칭찬받은 일, 인정받은 일 같은 긍정적인 기억만을 연결해 합하면 훌륭하고 멋진 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바보 취급을 당했던 일, 혼났던 일처럼
부정적인 기억만을 연결해 합하면 변변찮고 매력없는 나가 완성됩니다. 지극히 단순한 조합일 뿐인데 도대체 언제부터 스스로를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해 온 건가요?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당신, 정말로 멋지네요, 대단해요. 이렇게 칭찬받은 순간도 분명 많을 텐데 그저 없던 일로 치부한 채 그 기억들을 봉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되짚어보면 그저 소수에게서 싫은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거기에만 계속 얽매여 있는 게 아닐까요? 셀프 이미지는 그다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지 않다는 근거도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그 어느 쪽도 근거가 없다면 대단하다는 긍정적인 쪽을 믿으면 그만입니다. 바로 그런 셈 치자는 사고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스스로를 대단하지 않은 셈 치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방향을 바꾸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알 수 없는 세상, 긍정을 선택하자. 인정받고 싶다. 인생의 휴식기를 가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보람을 찾고 싶다.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당당하고 싶다. 어떤 희망이든 괜찮습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한 구구절절한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루어진다. 어쨌든 이루어질 리 없다. 이렇게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면 어쨌든 이루어진다 라는 선택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기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고 당신이 생각을 뛰어넘은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 마법을 일으키는 비결이 지금까지 계속 제가 언급해온 말입니다. 바로 나는 이미 대단해 라고 생각하기. 우리가 마음으로 긍정을 선택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몰려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약한 냄새에 파리가 끓고 향기로운 냄새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듯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지지 않나요? 나는 이미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는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을 선택하는데 아주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편하고 유용한 선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요즘 TV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 유명하지도 않고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도 아닙니다. 조용한 지방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카운슬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방송국 관계자가 저를 발탁했고 어째서인지 좋은 자리에 배치해 중요한 관계자로 대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제 메시지에 위로를 받고 성격을 바꿉니다.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세상, 거짓말 같은 현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라는 사람은 멋지고 대단해. 어쨌든 그렇게 여기자. 이렇게 마음 먹었을 뿐인데 그 뒤 제 인생은 다양한 마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위치도 분위기도 매우 비슷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사람들에게 무척 인기가 많지만 다른 한 곳은 손님이 적습니다. 양쪽 가게 다 맛도 좋고 친절한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그 이유들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알 수 없는 세상 일이네요.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세계는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알 수 없는 세계가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란 빙산이 일각일 뿐, 이 세상에는 우리 상식을 초월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긍정이 부정을 부르는 확률보다 긍정이 긍정을 부르는 확률이 더 높고 자연스럽다는 사실뿐. 긍정적인 기적이 당신만 피해 다니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어차피 나는 운이 나빠 라고 먼저 단정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비해 참 작은 당신이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세상이란 결국 그렇고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 셈 치세요. 대단하고 긍정적인 당신에게 찾아오는 기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어쨌든 나는 대단해. 이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거 반대로 해야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저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좋아할 만한 나 자신, 자랑스러운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밤을 새워 공부해서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을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능을 더욱 연마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 좋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한들 위에는 그보다 더 위가 있는 법. 아직도 부족해. 더 노력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야 해. 능력과 지식과 재능을 익혀야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부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높은 곳이 나를 찾으려 할수록 자신감은 내 안에서 점점 더 사라지기만 할 뿐, 특별한 자격증도 없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장점도 없고 내세울 만한 특기도 없는 나, 약한 나, 별 볼 일 없는 나, 서투르고 재미없는 나. 그런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런 자기 자신을 그래도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무조건적 자신감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그래도 나는 고유하고 대단해 라고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자신감이 붙는 게 아닙니다.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서가 반대여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더 높은 곳에 있는 자신감 찾기
여행만 계속하는 사람은 결코 하루하루를 즐길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해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이 열심히 해서 손에 넣으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평판, 돈, 인기, 자유, 애정, 무엇을 추구했던 간에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기가 우선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진정한 자신감을 갖는 방법과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손에 넣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는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에 어울리는 무엇인가가 들어온다. 현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끌려옵니다. 흔히들 말하는 끌어당김, 힘과 같은 건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글쎄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확실히 원하는 바를 이미지로 만들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 역시 그 방법을 자주 썼고요.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빨리 실현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 원하는 바를 목록으로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꿈꾸던 이상형들의 모습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목록을 만들면 목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면 어느 정도는 실현됩니다.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손에 닿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내가 그린 이미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지. 이런 정도랄까요? 상상했던 범위 안에서 이미 예상하고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성취감에 그칩니다. 가령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고 생활비도 열심히 아껴서 어렵사리 장만한 내 집, 힘들게 손에 넣기는 했지만 역시 어딘가 뻔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게다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이내 계속해서 그보다 더 윗단계가 남아있다는 사실, 오르고 또 올라야 한다는 사실,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대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도 무한대, 풍요로움도 행복도 무한대, 우리는 당연한 것을 초월해 더 높이 비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록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이유는 모르지만 기저귀 3개를 선택했습니다. 생각이 채널을 바꾼 겁니다.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룬다는 채널에서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채널로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스스로 팔린다고 여기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심만 하고 뒷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책을 몇만 부 팔자, 강연회에 몇백 명 부르자, 이런 식의 수치 목표를 언급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내 머리로 나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수치가 천장을 꿰뚫었습니다. 상상을 훨씬 뛰어넘은 많은 분들이 저희 책을 구입하고 강연회에도 와주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유는 모르지만 이라는 세계가 주는 예측할 수 없는 재미입니다. 여러분도 수치 목표를 정하는 일은 과감히 그만둬 보세요. 내가 기획한 신제품을 3,000개는 팔아보겠어. 월급을 2천만 엔 올려달라고 해야지.
하루 10명 이상이 고객을 유치해야지. 그렇게 목표를 수치로 정해버리는 순간 자신이 수용 능력을 한정 짓게 됩니다. 목표 수치를 달성 못하면 완전 실망, 하나 둘이라도 목표를 웃돌면 성공, 모든 일을 하나하나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구분해 일희일비하는 세계란 몫이도 피곤합니다.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대단하니까 그런 일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스스로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멋대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그 한계를 휙 뛰어넘으세요. 좋은 일이 계속되는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치고 너무 많이 노력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긍정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셈치기.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담을 하나 더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늘 제 다리가 짧다고 생각해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약점을 감추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 고르기, 다리가 길어 보이는 키높이 신발 신기 등 참 부질없는 노력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 다리는 길다고 생각하자. 그런 셈치자. 어찌되었든 그런 셈치기 이론은 제 인생에 기적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래서 짧은 제 다리에도 마법을 걸어보자는 심산이었던 겁니다. 그 뒤 어떤 마을을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첫눈에 와 정말 훌륭한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멋진 청바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짧은 다리에 대한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옷가지에서 바지를 입어보기도 싫었습니다. 밑단을 많이 줄여야 하면 정말 창피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길 바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슬쩍 보니 네덜란드 제품, 네덜란드 사람은 분명 다리가 더 길 텐데 게다가 저만은 왜 항상 이럴 때만 젊고 귀여운 여성인 건지 부끄러움만 2배로 커질 뿐. 아 어쩌지? 잠깐 망설이다 이내 제가 했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내 다리는 길다고 여기기로 했잖아. 그래, 그걸로 됐어. 다 괜찮아. 아니면 말고. 이렇게 혼자서 단단히 각오를 굳힌 뒤 가게에 들어가 그 청바지를 입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청바지 길이가 다리에 완전 딱. 뭐야, 이거 설마. 이미 놀란 제게 점원이 빙긋 웃으며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손님, 롱다리시네요. 다시 한번 맹세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부 사실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런 셈 치자라는 긍정이 발휘하는 힘이 이렇게나 엄청납니다. 물론 점원이 물건을 팔기 위한 립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전과 달리 정말로 다리가 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제게 손해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애초에 중요한 건 다리 길이가 아닙니다. 다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그 청바지는 제게 아주 잘 어울렸고 그러니 더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 셈 치자라고 긍정하니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지인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셈치기 긍정 이론을 직접 시험해보고 싶어서 내 피부는 최고라고 여기자라고 결심합니다. 주위 친구들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정말 무리가 아닐까 하고 모두 웃었다네요. 그 여성분이 피부는 소위 말하는 배곡 같은 피부라고 하기엔 좀 까무잡잡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도 긍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잡티가 보이지 않는다, 흙구슬처럼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다 등등. 장난 같은 말이라고요? 시시한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쉬운 장난처럼 그런 셈 치기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장난 아니게 달라질 테니까요. 당신이 대단하다는 증거는 계속된다. 이렇게 그런 셈치기를 일단 실행에 옮겨보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마법을 꼭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셈 치겠다.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인 셈 치겠다. 등등. 사소한 것, 말도 안 되는 일, 그 어떤 소망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이상형의 모습으로 난 이미 다 이루어졌다 라고 소리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긍정적인 실현에 더 가까워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게임처럼 시작해도 좋습니다. 제 경험상 빠르면 24시간 안에, 늦어도 3일 안에 이게 그 긍정의 증거일까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달리는 시간이 단축되기 전부터 생각보다 재빠르네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인기 폭발까지는 아니라 해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전화나 메일이 자주 올 겁니다. 그런 일들을 모두 긍정의 증거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지요. 매 순간 또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 역시 행복이랍니다. 나는 대단해 라는 증거가 모이기 시작하면 맨 처음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걸로 여겼던 마음이 나는 대단한 사람일지도로 바뀝니다. 증거가 더 많이 모이면 대단할지도가 역시 대단해 라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당신 안이 나는 대단해 라는 긍정 스위치가 이렇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대단해가 자신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주문, 어쨌든 나는 대단해. 당신은 이미 대단해요. 최고예요. 인정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런 증거들은 주변에 이미 많았습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대신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자신에 대한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마치 셜록 홈즈 같았습니다. 저것 봐, 또 싫다는 표정이야. 역시 내가 분위기를 못 맞추는 건가? 무시했어. 역시 나를 싫어하는 거야. 등등. 어차피 나는, 이 말이 입버릇은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야. 그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별 볼 일 없는 나에 대한 증거만 열심히 찾고 있는 당신. 그 정보 수집 능력을 다른 쪽에 사용해 보세요. 어차피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이렇게 바꿔 말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대단해.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어쨌든 나는 사랑받고 있어. 어쨌든 나는 인정받아.
어쨌든 나는 훌륭해. 어쨌든 나는 그렇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변변찮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들 스스로 변변찮은 나라도 괜찮아 라고 여기는 걸로 충분합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이루어지는 긍정의 언어. 그런 셈 치자에서 정말 그렇다로 실현되려면 실제로 소리내어 말해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당신을 미용사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자신을 카리스마 넘치는 미용사라고 여기자. 나 자신을 손님이 끊이지 않는 미용사라고 여기자. 자, 어떤 기분이 듭니까? 부끄럽다. 조금 의욕이 솟는다.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말일수록 당신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카리스마 넘치고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는 잘 나가는 미용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당신은 부끄러워서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잘 나가지 못하는 미용사, 인정받지 못하는 미용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마음이 참 기묘하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스스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다들 제대로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말일수록 진심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바라고 있는 당신이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쨌든 나는 인정받는 사람. 어쨌든 나는 멋지고 인기가 많아. 어쨌든 나는 부자이고 우아하고 화려한 게 어울려. 어쨌든 나는 일 잘하는 능력자. 그게 당신이 소망이라면 나는 이미 그렇다라고 긍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사라지면 당신이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저절로 빛난다. 저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일도 가능합니다. 자격증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일은 제 특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필하려는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물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설적인 표현에 서투르다. 그러니 자신을 더 어필해야 한다. 그런데 애써 노력한 만큼 보람이 돌아오지 않는 건 자기 어필이 서툴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어필할수록 거짓말 같고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나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내가 바로 다이아몬드라고요. 외치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빛나니까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이면서도 스스로를 유리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여기 좀 봐줘요. 내가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요. 라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충 할 수 없어. 매일 부지런히 닦아야 해. 조금이라도 쉬면 그 빛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훌륭한 면모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원래의 다이아몬드로 돌아갑시다. 다이아몬드는 그저 굴러다니기만 해도 주변에 반짝반짝 빛을 뿌립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당신의 존재를 발견할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답게 취급해 줍시다.
그 빛에 어울리는 장소에 자신을 제대로 놓아줍시다. 내일을 위한 현재가 아닌 오늘을 위한 현재를. 내 노후 생활은, 연금은 곁에 아무도 없는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기보다는 지금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걱정만 했습니다. 지금 즐겁고 여러 사람들 덕분에 행복하다면 설사 과거에 힘들었어도 그 힘든 시간을 경험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이 불행하다면 과거에 아무리 행복한 경험을 했어도 그 행복에 운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즐겨봐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믿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봤자 미래는 제멋대로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우리는 결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곤란해지면 그때 생각하자. 막다른 곳에 몰리면 그때 결정을 내리자.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잔뜩 받아들이지 말고 안 되는 것을 전부 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세요.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한 인생을. 나 자신이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늘 행복한 사람. 돈이 있어서 행복해. 친구가 많아서 행복해. 결혼해서 행복해. 취업해서 행복해. 아파서 불행해. 대출이 많아서 불행해. 부모님이 엄해서 불행해. 아이가 없어서 불행해. 과연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일까요? 어디까지나 가치관에 따른 차이일 뿐입니다. 그는 부자지만 가족도 친구도 없대요. 불행하겠어요. 그런 생각 역시 그렇게 보는 사람이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지. 아무리 고독해도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니까.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결국 행복과 불행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보람을 느끼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늘 행복을 준비합니다. 행복과 불행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든 그 어떤 상태라 해도 이미 충족되어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남에게 속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그래도 역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복하다고 해도 슬프고 괴로운 일은 피해가지 않고 찾아옵니다. 행복하다 해도 불행한 일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행복해도 내일 아침 서랍장 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힐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건 주변이 모든 조건을 다 없애도 나는 이미 훌륭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체로 고유한 존재이며 이미 대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결국 긍정적인 기운과 좋은 일들이 우리 안으로 가득 흘러 들어올 겁니다. 행복은 끝없이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이 그런 행복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나길 바랍니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